일단 국회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2부에서도 할 이야기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는요 단일안이 완성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이 공수처법 관련한 거하고 이 연비제 관련한 거 요것들 보니까 공수처법은 단일안이 완성돼 가지고 백혜란 안에다가 기소 심의를 추가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의결 정족수 확보도 끝냈답니다. 그래서 대한신당하고 평화당, 민주평화당 빼고도 148석을 지금 찬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원래 올라갔던 원안 표결이 유력하다. 그 정도 준비는 끝냈으니까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제 말로 오늘 밤까지가 시한이다. 근데 나경원이 확 잘렸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경원은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나경원의 임기인데 10일까지가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잘린 사람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겠지. 오늘 4일인데 지금 그 나머지 정확하게 7일 동안이 나경원한테는 상당히 죽을 맛일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겠네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막는 게 지상 과제인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 뭐 공수처나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사안이 아니죠. 선거법 개정을 막아서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 내가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부터 다시 따지게 되는 거죠. 네,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는 본인이 받을 검찰 수사나 경찰 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패막이도 됐었던 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그마저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같이 묻히지 않겠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좌파 독재 규탄하던 그런 분께서 지금 마지막 7일을 그렇게 힘없이 보내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생각해보니까 12월 10일에는 우리가 좀 행사가 있습니다. 파란 남자들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와주시면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쪽에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고요. 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라고 해요. 근데 나경원이 하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저 당은 어수선할 거예요. 전쟁 중에 장수의 목을 댕강 쳐버린 거냐. 아 이거 표현 좀 어마무시하게 좀 겁나긴 한다. 유튜브가 듣고 있을까봐. 근데 실제로 그런 표현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은 필리버스터 등을 포기한 걸 수도 있어요. 필리버스터 그게 처음 딱 나오면서 그 민식이법 등 또는 뭐 민생법안, 미천 3법 이런 것들이 같이 걸리면서 여론의 몸매를 또 맞았잖아요. 또 지지율 한 5% 빠진 소리가 들렸다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나경원이 그걸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원내대표가 뽑히는 과정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경원은 지금 오늘부터 날짜 수로는 일주일 동안 원내대표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신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순서도 짜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고 싶겠냐고. 마차님 이렇게 잘리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패널을 마차님을 잘랐어. 그런데 저기 저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중계하라 그러면 하겠어? 풀 메이크업 하고 나가야죠.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은 이럴 때 정말 의욕이 안 날 텐데 이렇게 의욕이 안 날 때는 코어업 추천합니다. 코어업. 예. 아니 지금 7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필리버스터도 나를 1번으로 해서 하이라이트 완전 쫙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민식이법을 반대합니다. 이런 거 나와서 해야죠. 그러면 누구 못지않은 인지도를 받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공수처법은 좀 생각 있는 국회의원 같으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나 우리 공화당 아니면은 대놓고 반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사실상 방해 공작했던 거 아니에요. 나경원을 이제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수처법은 사실 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그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러는 문제고
연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이건 물론 이제 보도이긴 합니다만 뭐 추측성 보도이긴 한데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요 그냥 보도를 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250석 이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맞추기 148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아닌 우리 공화당도 아닌 그나마 민주 세력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서 호남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이 엄청 줄어들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250대 뭐 225대 뭐 75 이렇게 되면은 근데 호남은 안 줄이는 쪽으로 하고 수도권이 의석이 한 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한 3석 줄이는 것은 별 무리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름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225대 75 그 안을 처음 들었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제도가 253명, 지역구가 253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례인데 250대 50 설마?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2월 달에 자유한국당하고 뭐 협상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인데 설마 했던 그게 다시 이제 현실이 돼서 다시 올라왔네요. 설마 했던 내가 자, 정치개혁이나 이런 게 쉽게 되는 건 사실 아니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건 쉽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대우로 가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등이 국회에서 존재하는 한 그것도 막 의미 있게 100석 넘는 거대 공룡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겁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후퇴했더라도 일단 뭐든지 만들고 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공수처든 뭐든지 만들고 보자.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한참 우리가 기세 등등할 때는 공수처 세워! 근데 말처럼 세워지냐고. 공수처를 우리가 여의도 집회 나가가지고 무슨 돌탑 쌓듯이 쌓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도와 시스템 속에 저 세력들이 뭐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뭐 일부를 합치면은 거의 한 130, 4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힘들다. 문제는 나는 두 가지라고 봐요. 원내의 전략이란 두 가지라고 봐. 어찌 됐건 열심히 싸웠는데 안 됐어요. 이야 민주당 저 숫자를 한 지금보다 최소한 한 100석 더 얹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지방선거 때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한테는 표 못 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소위 말하면 몰빵 한번 해보자. 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어떤 정권이나 정부도 실정 비슷한 건 해요. 덜컥수도 나오고 실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비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차근차근 뭘 쌓아야 되냐면 예전의 자유한국당이 아니야.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방선거 대피하고 나니까 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그런 생쇼 한번 하고 많이 바뀔 거라고 했지만 웬걸 완전히 원상복귀해서 오히려 새누리당 때보다 더한 정당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황교안은 나경원의 책임을 물었지만 그러니까 대한 정당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비호감도만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국회 내에서 그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못 이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세우는 겁니다. 역사에 없던 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없었고요. 공수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후퇴하더라도 세워놓고 만약에 한번 보세요. 민주당, 정의당 뭐 등 해가지고 200석 넘으면 세상의 모든 건 다 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국회 선진화법 없애자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예. 박근혜 때부터. 200석이 넘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개헌. 그러니까 200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세우고 봐야 돼. 누더기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법들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동물국회,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개헌할 수 있는 숫자가 200이잖아요. 3분의 2라고 300명이라면 그 3분의 2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공수처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불완전하다고 비판하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많은데 불완전한 거 다 알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비하면 공수처가 그렇게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찰의 변화를 봐야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기소 업무를 시작할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그동안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지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2019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뭐 알 일이 없었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던가 기자들이 하는 짓이라던가 공수처가 왜 필요하다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라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걸 빨리 세우면 다음 총선 때 압도적으로 승리를 2019년에 너무 당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누더기라도 덮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빙고. 야, 표현 좋다. 여성 팟캐스터 1위. 남성 팟캐스터 1위는 김어준. 어머, 저 그럼 감사합니다. 참 되게 좋아하네. 지금 제 예상에는요. 달려가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이 4일이죠. 4일? 그 정기국회가 끝난 날이 10일이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9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예산안 올립니다. 제일 중요해. 예산안 올리고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올려요. 왜?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돼야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찰 개혁안. 여기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치원 3법을 올립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날짜가 다 합쳐봐야 만 이틀도 안 돼. 10일 날이면 끝나.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끝!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돌아가면서 30분씩 하는 거예요? 뭐 얼마만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수준인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날짜를 17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7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에요. 선거제도 개혁안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안이 되면 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대 50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3석 정도를 수도권에서 줄여야 되죠.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 그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확정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구는 3개 정도는 합쳐질 거예요. 3개가 줄어드니까. 그 상황이어서 일주일 전에는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한 개혁안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는 수개월 동안 화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민주당 등이 우리한테 좀 가슴 뻥 뚫리는 뭔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 청와대가 오늘 답을 하나 하셨던데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국회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줘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했던 또는 뭐 정의당 등 해가지고 민주개혁 세력들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엔 좀 받았으면 좋겠고 외교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고 12월 말쯤 되면은 지소미아 과감하게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거법은 항상 어떤 그 일방적으로 진행된 적 없다. 모든 그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뭐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지 한 번도 선거법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통과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선거법은 글자 그대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하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독자적으로 억지로 통과시킨 적도 많고, 그 야당이 그때그도 야당끼리 야합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그러니까 합의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구 획정이죠. 선거구 획정만은 모든 정권에서 당끼리 철저하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 있죠. 선거법 이렇게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자체가 독재다 하는 거,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예. 실제로는 이게 개헌과 맞물려 있어요. 87년 체제 이후에 이 개헌에 관련된 문제가 그때 이후에 소선거구제 등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가 사실상 당선자 외에는 다 사표가 돼버리는 이 과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장 선진국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투표를 해도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약 50석 정도로 끝낸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하지. 뭐 우리들 욕심 같았으면 진짜 250석 정도가 비례대표, 250 정도가 지역구였으면 좋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니들한테 뭐 이렇게 특권 같은 거 내려주지 않는 한 절대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해는 안 차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국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어떻게 했어요? 270석 지역구로만 비례대표 없애버릴 거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어딨냐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야 얘들이랑 말이 안 통하네? 법에 뭐가 있지? 아 패스트 트랙 있지 그거야. 협상을 상대가 거절하거나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시키지 않고 계속 그냥 배 째고 누워버리는 방식으로 국회를 공전시켜버리니까 너희들 안 되겠네. 그럼 법적으로 보장된 게 뭐가 있을까? 패스트 트랙이니 한 거야. 그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나서는 그 본회의 올라갈 때까지는 정당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대하는 정당 설득도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길 바라면서 300일 정도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났음에도 안 바뀌면 그냥 바로 상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그게 할아버지라도. 지나고 보니까 300일 금방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엄청 빨리 그래서 지나가네. 패스트 트랙입니다. 예. 300일도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패스트 트랙이죠. 정말 살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패스트 라이프야. 나이 먹어봐. 네.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일주일이 시작된가 싶으면 금방 토요일이야. 안 그래요? 인생이 패스트 라이프야. 네. 우리는 패스트 푸드 먹고 이렇게 살아. 인생 뭐 딱 뭐 있어? 자 어쨌건 간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나경원의 그 전략 하나 잘못 짠 거. 최근에 진짜 그런 거거든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뭐 선거제 개혁안, 뭐 선거제 관련한 법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분노한 거였거든요. 그런 전제가 붙으면 안 돼. 민식이법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만 해도 되거든요. 그 나경원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는. 여러분들 가장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경원은. 자기도 뭐 아이를 키운 부모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에서 가장 중요한 난 계층이 어디냐면은 주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감해요. 이 먹고 사니즘 또는 어떤 민생 관련된 부분 주부들한테 잘못 지키는 거.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자기 아이들은 온갖 특혜를 다 누린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심을 이러가다 결국은 저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은 나경원 등에 의해서 반대로는 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반대로는. 절대 악이 있어야 국민들도 저걸 보면서 반면교사 하거든요. 애기 엄마 우리 주영님 네. 어떠세요? 오늘 일부 방송해 보니까 막 어디 끼어들지 모르시겠죠? 네. 당황스럽죠? 다 알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도 뭐. 문제는 약간 뻔뻔해야 된다니까. 네. 얼굴에 착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남편이 안 착하다고 뭐 거의 뭐 악마라고 하던데. 자, 2부는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죠. 이 다음 시간에는요 60분 드릴 테니까요. 가끔 배려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1부 마치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1부 좋아요. 마치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방송 봤어? 오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빠. 근데 구독을 아직도 안 해? 부탁드리고 이따가 5분 안에 바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보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